일단 이 영상은 반지성의 결정체네요. 언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준석이 아주 하느님이네요. 언니에게는. 나 교회 다녀요. 정규제 주필이나 여명숙 언니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규제 주필은 규제해야 할 수준이고요. 일단 사실관계 왜곡이 너무 심한데 이 정도면 대깨문 수준으로 당분간 회복 불가 상태네요. 이준석이 양아치 짓거리 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준석만 모든 게 익스큐즈 된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왜곡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뭘 나한테 왜곡을 하고 있다고 뒤집어 씌워요. 이준석이가 아니라 이준석 조상님이라도 잘못했으면 혼나고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준석이면 모든 게 허용된다고 합니까? 기를 쓰고 아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구만. 내가 사실관계 왜곡한 게 심하면 그 왜곡한 부분을 얘기해요. 뭐 다짜고짜 대깨문이고 회복 불가야. 그렇게 이준석이 양아치로 보이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포기하지 말고 혼내주지 그랬어요. 그럼 이준석이 노래를 하다가 막상 당대표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이준석이 만날까봐 도망갔잖아. 그죠? 그때 뭐라 그랬더라? 후보들이 죄다 띨띨하게 자해 행위와 셀프 굴종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굴종 경쟁의 전당대회는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랬죠? 다른 후보들은 출마해서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잘 싸웠어요. 누구한테 굴종을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본인이 도망가 놓고 왜 링 위에서 싸운 다른 사람들을 바보 취급을 하지? 내공 고수시네요. 타이슨도 3초 안에 KO 시킬 자신 있지만 나는 거룩하고 바쁘다. 근데 그 내공 고수들도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는 합디다. 언니 반페미 이슈 말이죠. 언니가 2017년 여성신문에 하신 인터뷰를 보면 전형적인 꼴페미 감성 피해주의를 드러내셨죠. 뭐 여명숙이 대깨문의 피해망상증이다, 꼴팸이다, 저 기사가 근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자, 여기 전문 올려놓을 테니까 한 줄 두 줄 빼서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어차피 기자회견이든 내 말이든 상관없이 뒤섞어서 만들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뭐. 그러다가 저와 오세라비 작가님과 함께 토론회하고 이야기하면서 학습하시고 이해하시고 시작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말은 여명숙이는 팸이었는데 김소연과 오세라비를 만나서 반팸이로 교화가 된 거다. 원래는 팸이었다. 김소연 변호사님, 그 토론회요. 나 논평하러 갔었어요. 거기에 토론자로요. 그날 김소연한테 반패미 배우러 간 게 아니라 가르치러 갔다고요. 기억 안 나요? 그 김소연 변호사가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초청한 거예요. 그날 사람들한테 나 소개할 때 뭐라 그랬는 줄은 알아요? 팸이랑 싸우시는 너무 유명한 분이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지 않냐. 어렵게 모셨고 와주셔서 영광이다. 내가 김소연 변호사한테 반패미를 배웠구나. 난 몰랐네요. 지금까지 나 가르친 걸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이 어떤 건지를? 나 이대 다닐 때 페미니즘 하는 교수님들, 학생들 내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 사람들 다 압니다. 그때 김소연 변호사님 4살이었어요.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는 내가 원조 반페미 1등이다 이러고 생색을 내고 싶은 것 같은데 1등 하세요. 반페미 1등을 하든 100년 전통 원조 반페미 떡집을 하든 변호사님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왜 날 끼워 넣어요? 나는요 그런 타이틀 관심 없어요. 열심히 일한 거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참네. 지금까지 이준석이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고 혐오를 혐오로 대응하며 갈라치기식으로 정치 이슈로 이용만 하는데 언니도 일조하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니 한 당의 대표가 직접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일개 당원이 부르짖는 것보다 당대표가 리스크 않고 저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럼 응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한 건 때리더라도 잘한 건 칭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정치적 이용이고 그럼 김소연 변호사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뭔데요? 다음 당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뭐 안 말립니다. 이준석이 혐오를 혐오로 대응하며 갈라치기 한다. 뭐 또 편들어준다느니 일조한다느니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혐오나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의 원인을 굉장히 왜곡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성별 갈등을 계속 조장해온 세력이라는 것은 사건들이 증명합니다. 명징하게 어느 쪽인지. 젠더 갈등으로 비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성 할당제 폐지, 가산점 과한 건 안 된다. 이 얘기 정도거든요. 여성에게 불이익 주겠다고 한 얘기 없어요. 지금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과하게 주어지는 혜택들에 대해 가지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보정하자 정도의 이야기인데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환경이 저해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걸 다시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낼 거고요. 그게 기어코 한쪽 성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혐오로 조장하는 게 뭐냐면은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옹호하는 거는요. 여성들이 뭐 예를 들어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남성에게도 그대로 그 불편함을 겪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파괴적인 주장이고요. 몰상식한 주장이고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로 주장합니까? 이게 혐오를 혐오로 대응하고 갈라치는 모습입니다. 뭐 정한 거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언니, 이준석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시기가 되니 이러시는 걸까요? 황보승희를 수석 대변인에 임명할 때 이미 알아채지 못하셨나요? 저들이 언니를 등용할까요?
최고위원감이 되면 쓰겠죠. 아니면 마는 거고, 대통령감이면 후보로 밀어줄 거고, 심사위원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여명수이가 최고위원 자리가 탐나서 이준석이한테 아부하고 있다. 그냥 이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됐고, 자 봐요. 4월 8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후에 5월 31일 그만두셨습니다. 해임되신 겁니까? 네, 형식적으로는 사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직 명령이었으니까 해임입니다. 2016년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 예산이 904억입니다. 저 예산 904억인 건 아셨습니까? 904억이 아닙니다. 장관님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을 때 갖고 있었던 페이퍼에는 총 1,300억입니다. 그리고 904억은 기금을 뺀 것으로 아는데 단장 포지션에서는 1,300억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 벨트는 차은택 증인이 본인의 은사인 김종덕을 문화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을 청와대 교문수석에, 가장 가까운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에 배치하면서 각종 문화사업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의 핵심 문제 사업입니다. 재직하는 동안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적절한 시스템인 것처럼 가장해서 구조적으로 국고가 새어나가게 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권에 적폐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를 두고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먼저 확인해 보시죠. 모바일에 그 규제가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떤 조직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알면서 여기 이용자 보호와 가족 보호, 그다음에 게임 산업 보호,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부처인데 그 부분이 3년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정상화 안 되고 유저들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의 지인들, 그들의 그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해주는 댓글 부대, 이렇게 네 박자라고 생각합니다. 적폐가 있다. 게임계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모 정치인이 있다.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에 국회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게임업계의 적폐 세력 대체 누구냐? 그게 누구냐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내게 세력이 어디 누구입니까?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러면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접? 아, 그럼. 자, 거론을 해도 되겠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전에 여명숙 위원장은 한번 뜸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뜸을 들였는지 마저 들어보시죠.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법이고요. 또 그의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박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한 이야기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도대체. 본인의 추측과 상상과 본인의 해석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실명 거론하라서 했고요. 자, 전병헌 정무수석,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저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청와대에서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있던 전병헌 정무수석, 그야말로 화들짝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명숙 위원장에 대한 고소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전병헌 수석이 게임업계의 적폐로 거론되고 검찰이 적폐 청산으로 술렁이는 이 시점에 갑자기 검찰의 칼날이 전병헌 수석의 측근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내가 이제 와서 자리 달라고 아부하고 다닌다고요? 나 제안받았던 거 많아요. 듣기 싫으시죠? 이준석이 2030표 끌어왔다니 세상에나. 나가서 물어봐요 그럼 당원 가입한 2030 분들한테. 누가 김소연 변호사 때문에 왔대요? 잘했어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뭐 이악 물고 모른 척을 해요. 실컷 팸코 잼민이들, 무지성 아메바들, 준석이 똘마니들 뭐 이러고 인지 다 하고 있으면서. 예, 인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언니께 개인 메시지 보내고 전화 드릴 수 있지만 이준석 양아치 짓을 옹호하시는 언니가 녹음해서 말 돌릴까 무서워
페북에 남깁니다. 캐릭터 만들어주려고 무지하게 애쓰시네요. 아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랬길래 녹음해서 돌릴까봐 겁이 다 납니까? 참 환장하겠네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전화 문자 안 했다고? 그게 아니지. 나랑 연락을 해버리면 실컷 캐릭터 메이킹을 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관계가 드러나니까 안 한 거지 뭔 딴소리를 하세요. 원래 김소연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더럽히고 싶은 건데 연락을 하면 안 되지. 사실 확인이 되면 안 되니까. 아이 뭐 그렇게 무서운데 페북에는 남겼어요? 여명숙이가 이렇게 나쁜 년이다? 예,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좋겠어요.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를 함께 출간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오세라비 선생님이 그 책 내실 때 이미 초고가 다 완성이 돼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내가 그때 핑계대고 공동저자 거절했던 거는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전문가가 초고를 완성시켜 놨는데 같이 연구해서 쓴 책도 아니고 거기에 왜 내가 사족을 붙여서 숟가락을 얹습니까? 마치 부정선거 주장하다 혼자 책 쓰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남의 이름에 들러붙는 사람처럼. 김소연 변호사님이 그때 그러셨죠? 이걸로 유명해지고 북콘서트에서 돈 땡겨야 되니까 공동저자 해야 된다고. 난 그런 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뭐 본인이 다행이라니까 다행입니다. 난 또 뭐 혹시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지. 열심히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누가 그랬더라?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정선거 팀에 붙을 거예요. 정규재 주필님, 여명숙 언니, 그래도 날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참네. 끝.